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오늘은 아주 코믹한 노래를 한 단락 들어보시겠습니다. 没有塔利班就没有阿富汗，没有塔利班就没有阿富汗。塔利班就我的朋友，塔利班他为了阿富汗，他自己的效率，解放的道路。他领导穆斯林就像光明，他坚持了抗战士斗连，他改善了人民生活，他建设了发美跟居民，他实现了dân主的伟大。没有塔利班就没有阿富汗，没有塔利班就没有阿富汗。 메요 탈리반, 쭈 메요 아프한. 탈리반이 없으면 아프간도 없었다는 패러디 곡입니다. 중공이 선양하고 있는 붉은 가곡 메요 공산당, 쭈 메요 신중고의 개사곡입니다. 탈리반은 중국의 붕우다. 탈리반은 아프간을 위한다. 또 아프간 소년들에게 해방의 도로를 제공했다. 무슬림에게는 광명의 길로 인도했다. 탈리반은 10여 년 동안 항쟁했고 인민의 생활을 개선했다. 탈리반은 반미 근거지를 건설했다. 또 알라의 위대함을 실현했다. 탈리반이 없었다라면 아프간은 없었다는 가사로 메요 공산당, 쭈 메요 신중고를 아주 해악스럽게 번안했습니다. 해외 중화권 네티즌들이 유포하고 있는 이 곡은 인터넷에서 널리 유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어로 방송하는 서양 네티즌도 재밌는 듯 자기 채널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중공과 탈리반이 서로 친구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유유상종이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탈리반이 아프간 님로즈 성의 부잣집에 들어가 신나게 먹고 마십니다. 지주를 타도하고 그들의 부인과 딸들을 자기네 소유로 만들었습니다. 탈레반이 파죽지세로 아프간의 판도를 확장하기 시작한 7월 10일 무렵부터 탈레반은 중공을 붕우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탈레반 대변인 수하일 샤히는 아프간 재건에 대한 중공의 투자를 환영하며 투자자와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유혹했습니다. 탈레반이 아프간 전역을 점령하면서 인도주의적 위기감이 커지자 세계 각국은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적대 행위 중단을 요구하면서 폭력 충돌을 피하고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자면서 국제사회에 인도적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중공, 러시아, 인도, 파키스탄, 터키, 영국 외무장관, 나토 사무총장, EU 고위 관리들과 전화통화를 가졌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안보리가 반드시 개입해야 하며 아프간이 테러리스트들의 도피처가 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다들 다급한데 결국 하나만한 선언들입니다. 중공은 아프간 다음이 타이완이 될 것이라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믿지 말라면서 겁박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수전창 행정원장은 국민당의 권위주의 시절 38년의 계엄 기간에도 견뎠다. 계엄 중에 암살당하고 투옥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타이완 민주주의의 대문을 열었다. 오늘날 중공이 무력으로 타이완을 병탄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반드시 이 나라를 지키고 이 땅을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공은 망상을 하지 말아야 하며 타이완 내부가 흐트러지지 않으면 침략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공군의 타이완 서부 공역에 대한 위협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2020년 중공군 군용기의 접근이 대수로 볼 때 380차례였는데 2021년 8월 16일까지 이미 380차례를 기록했습니다. 중공과 타이완의 공방은 매체로도 번졌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타이완 똥손TV의 시사 프로그램 관젠스커입니다. 환구15의 호시진이 관젠스커의 패널 우주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난했다면서 유쾌하게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우주자가 호시진에 대해 중공의 엑스맨으로 민주당으로서는 귀인인 셈이라고 발언하는 데 대해 호시진이 방귀 뀌는 소리다. 어떻게 그렇게 시야가 좁냐고 빈정거리는 환구15의 웨이보 영상을 그대로 화면에 띄웠습니다. 시사평론가 우주자는 호시진이 관젠스커의 단골 시청자가 돼 내가 하는 얘기를 다 듣고 있으며 태그까지 걸고 있다면서
깔깔거립니다. 그러면서 자기만 출연당한 게 아니다. 바로 옆에 앉아있는 평론가 리정하오도 후신이 욕했다고 즐거워합니다. 야, 너도 나왔어 라고 하면서 박장대소를 합니다. 리정하오는 미국이 아프간에서 병력을 철수해 대중공 전선에 주력할 것이라고 발언했는데 이를 두고 후시진이 비난했습니다. 리정하오가 국제정치 전공이라면서 국제관계를 알기나 하느냐고 후시진이 비아냥거렸습니다. 타이완의 시사 프로그램은 아주 볼만합니다. 국제관계 전문가들이 쉬우면서도 깊이 있게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습니다. 8월 17일 중공 동부 전구는 해군 함정, 대잠 초계기, 전투기 등을 동원해 타이완 주변 해공역에서 종합 화력 연습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동부 군구 대변인 스위는 공식 웨이버 계정을 통해 이 같은 훈련은 미국과 타이완이 연계된 군사 도발에 대처하는 차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도 성명을 통해 중공군의 움직임을 장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군도 17일과 18일 서남 공역에서 전투기 훈련을 했고 여기에는 해군 함정도 가세했다고 말했습니다. 타이완 공군에 따르면 중공군은 17일 11대의 군용기가 서남 공역과 방공식별구역에서 도발 행위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제16 전투기, 홍6K 폭격기, 윈8 수송기, 콩징 500 조기 경보기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윈8 가운데는 전자전기, 대잠 초계기형도 있었습니다. 이 지도에서 오렌지색이 타이완의 방공식별구역입니다. 방공식별구역은 영공은 아니고 말 그대로 적 항공기의 동향을 감시하는 범위입니다. 지도를 보면 타이완, 일본, 중공의 군사 대치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센카쿠 열도 주변의 방공식별구역은 일본과 중공이 겹칩니다. 맨 위에 아마미부터 오키나와 본섬, 미야코지마, 요나쿠니가 일본이 필사적으로 지키려는 도서들입니다. 특히 요나쿠니는 일본의 최남단 전초기지로 타이완과 지척입니다. 이는 중공의 제일 도련의 마사는 자유민주진영의 방어선입니다. 일본은 물론 한국의 물류도 이곳을 지나기 때문에 경제 생명줄입니다. 일본이 중공 해군의 군사적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도서지역에 배치를 준비하고 있는 비장의 무기가 12식 육상 배치 대함미사일입니다. 이 미사일은 2018년 미일 연합훈련에서 처음으로 선보였는데 정확히 목표물을 타격한 바 있습니다. 당시 미사일 발사는 대량 실전 배치에 앞서 실시한 화력 시험이었습니다. 12식 대함미사일은 03식 중거리 대함미사일과 같은 미쓰비시 트럭과 같은 플랫폼을 사용합니다. 그 성능은 현재 사용 중인 88식 대함미사일보다 훨씬 향상됐습니다. 1991년에 실전 배치된 88식 미사일은 소련의 상륙정을 목표로 개발된 것인데 12식 대함미사일 개발 프로젝트는 1992년에 시작됐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1999년 12식 미사일의 프로토타입을 테스트하고 2012년에 제식화해 2013년 후지종합 화력 연습에 등장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소량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예산의 제약으로 그해 생산량은 6개 포대였습니다. 12식 미사일은 현재 구마모토에 있는 육상자유대 서부방면대 제5 대함미사일 포대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12식 미사일은 소형 터보프롭 엔진으로 가동되며 길이는 5m, 구경은 350mm입니다. 발사 중량은 700kg, 최대 사정거리는 200km로 발사 차량당 6기를 탑재합니다. 12식 미사일의 성능은 미제 하푼이나 프랑스제 엑소세 미사일 같은 아음속 대함미사일과 비슷합니다. 관성 유도 방식의 GPS와 AAM-4B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같은 형식의 능동 레이더를 채택했습니다. 12식 미사일은 엑소세처럼 바다 위에서 저공으로 GPS에 따라 지형 지물을 피해가며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고 제밍 능력도 탁월합니다. 일본의 선진 전자기술에 총합니다. 일본은 이 미사일을 전략 요충지인 미야코지마 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12식 대함미사일의 사정거리 증대도 꾀하고 있습니다. 사정거리를 2배로 늘리면 400km입니다. 일본 방위성은 2021년 예산에
27억 엔을 배정하기로 했던 것을 330억 엔으로 대폭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정거리가 400km로 늘어나면 본토에서도 웬만한 목표는 타격할 수 있습니다. 또 12식 대한미사일 성능 증강과 함께 ASM-3 초음속 대한미사일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전술 미사일에서 전략 미사일로 가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꾸준히 축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